2024년 12월 6일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1차 투표를 1위로 통과한 후보 제오르제스쿠의 대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몇 달 뒤 판결에서는 재출마를 금지시키는 판결을 합니다. 루마니아 전국에서 이 결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슷한 시기에 101세 퇴역 장성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진행된 대선 1차 투표에서는 반나토, 반우크라이나 후보가 1위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혼란한 루마니아 대선과 정치입니다. 독재자 차우세스쿠를 1989년에 축출한 뒤 루마니아는 2004년 나토에 가입하고 2007년 유럽연합에 가입해 친서방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1인당 GDP 숫자만 본다면 유럽연합 가입 후 루마니아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심각하게 벌어져 2018년 유로스탯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1인당 GDP 격차는 3.6배까지 벌어집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됩니다. 유럽연합 가입의 다른 그림자는 인구 유출입니다. 1990년대 이후로 루마니아의 인구는 저출산과 해외 이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루마니아의 연령별 인구 그래프입니다. 1990년대에 2,300만이었던 인구가 2024년에는 1,900만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 이주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으므로 한창 일할 나이인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약 400만 명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유럽연합 내에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서 인구 감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루마니아는 나토의 동쪽 최전선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나토의 병력과 장비가 루마니아에 대량으로 배치되기 시작했고 루마니아의 미하일 코갈리체아누 공군기지는 2020년부터 확장 계획이 잡혔고 유럽 내에서 나토의 최대 규모 군사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루마니아 일부 정치인들은 나토의 기지 확장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루마니아가 휩쓸리게 될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루마니아의 내부는 골마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럽의 부패 인식 지수이고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수많은 부패 스캔들, 기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생겨납니다. 국가의 상황은 어지럽고 그 원인은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울 때 포퓰리즘은 매력적 대안으로 다가옵니다. 그리하여 반나토, 반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컬린 제오르제스쿠입니다. 제오르제스쿠는 1962년생으로 1986년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에 포양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루마니아 환경부 등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국제기관으로 진출했고 2010년대에는 UN 인권사무소에서 폐기물과 인권 관련 전문가로 활동했고 로마 클럽의 연구센터장을 역임한 환경과 농업 관련 전직 관료입니다. 제오르제스쿠는 2010년대 후반부터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의 총리 후보로 거론되다가 2020년 반나토 친러시아 극우 정당이 루마니아 결속동맹에 가입하고 총리 후보로 공천받기도 했고 한때 당의 명예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제오르제스쿠는 루마니아 전통과 정교회를 중시하는 점까지는 대중 정치인이지만 반민주적 성향과 극단주의적 발언과 음모론 유포가 문제였습니다. 제오르제스쿠는 푸틴과 러시아를 지지하고 코로나 음모론, 백신 음모론, 글로벌리스트 음모론을 항상 이야기하고 다녔고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루마니아 파시스트들을 칭송한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만 들어보자면 첫 번째, 글로벌리스트 음모론입니다. 제오르제스쿠는 수십 년간의 공산주의를 종식시킨 1989년 혁명을 집단 서방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루마니아의 자원을 훔치기 위해 벌인 쿠데타라고 묘사했으며 현재 루마니아는 서방에 의해 노예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제오르제스쿠는 코로나 및 백신 부정론자입니다. 그는 2020년에 눈 내리는 호수에서 수영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것이 코로나에 대한 최고의 백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허위정보 유포 등의 사유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에는 그 영상에 스크린샷만 남겨져 있습니다. 2024년 팟캐스트에서도 제오르제스쿠는 코로나19를 부정합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본 사람은 없고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과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제오르제스쿠는 코로나 백신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글로벌리스트의 음모라고 발언하는데 한국이면 DC에서 눈을 떴구나, 옐로 오너라 할 정도의 음모론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루마니아 철위대 지도자 코넬리우 코드레아누와 아돌프 히틀러와 협력한 독재자 이온 안토네스쿠라는 루마니아 파시스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코레아누의 철위대는 종교의 신앙과 인종적 순수 이론을 결합한 극성 파시스트 운동이었습니다. 이온 안토네스쿠는 세계대전 종전 후 루마니아 내에서 홀로코스트를 주도하여 40만 명을 희생시킨 책임과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등으로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에 처해진 인물입니다. 2020년 제오르제스쿠는 이온 안토네스쿠와 철위대 창설자 코르넬리우 젤레아 코드레아누는 영웅이며 그들을 통해 국가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오늘날 루마니아를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글로벌 세력의 하수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가 말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루마니아 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을 한 동영상은 삭제당해서 이를 언급한 기사만 남아 있습니다. 위 외에도 제오르제스쿠는 평소에 친러시아, 반나토, 반유럽연합, 친트럼프 마가 성향을 드러냈으며 2020년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진정한 지도자, 러시아의 지혜를 배우자라고 평가하면서 공개적으로 호감을 드러내고 루마니아의 나토 기지 때문에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고 반대하는 의견을 드러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루마니아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루마니아 결속 동맹의 두 대권 후보 제오르제스쿠와 시미온 간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제오르제 시미온은 당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제오르제스쿠를 당에서 배제하기 시작했고 제오르제스쿠는 시미온을 사회민주당을 비밀리에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에 결속 동맹에서 제명당하고 무소속 출마합니다. 이때까지는 무명의 대선 후보에 불과했으나 제오르제스쿠는 기존 언론, 정당 조직의 지원 없이 틱톡 등의 소셜미디어를 선거운동의 핵심 도구로 삼았고 영상들은 바이럴을 타게 됩니다. 제오르제스쿠는 유도, 달리기, 백마를 타는 영상 등 푸틴과 김정은이 자주 연출하는 강인한 마초 남성의 이미지를 연출했고 틱톡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30만 명의 팔로워가 생겼고 380만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물론 음모론, 선전, 선동, 영상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제오르제스쿠의 공식 틱톡 계정이 삭제당해서 흔적으로 스크린샷만 남아 있습니다. 음모론의 한 가지 예로 틱톡 영상에서는 제오르제스쿠가 루마니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당 3,700레이를 지원하고 루마니아 어린이는 258레이만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팩트가 아닌 선동이었지만 그 영상은 500만 조회수와 21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합니다. 제오르제스쿠는 농민 지원, 경제구조 개혁, 전통적 가치, 국가 정체성, 기독교 신앙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경제난과 기성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에 불만을 품고 있던 농민, 청년, 재외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했고 이들이 핵심 지지층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 지역은 경제성장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경제적 기회를 찾아 나라를 떠난 400만의 재외국민들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 주로 육체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고 두 계층 모두 다 기성 정치권에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치러진 루마니아 1차 대선 투표에서 제오르제스쿠는 22.94%의 득표로 1위를 기록했고 친유럽연합 후보인 엘레나 라스코니는 19.18%로 이 두 명이 12월 8일 예정된 결선 투표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킵니다. 제오르제스쿠는 틱톡을 통해 젊은 층에 어필한 덕에 18세에서 24세 청년 유권자의 31%의 표를 얻었으나 65세 이상에서는 8%밖에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제오르제스쿠의 1위 직후부터 부정선거, 러시아의 선거 개입,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루마니아에는 정치적 혼란이 시작됩니다. 11월 27일 두 명의 군소 대권 후보가 제오르제스쿠의 틱톡 캠페인 선거자금, 해외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 등을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루 뒤인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1차 투표 전체 재검표를 명령합니다. 12월 2일 헌법재판소는 재검표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1차 투표를 확정하여 제오르제스쿠는 그대로 결선 투표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유럽의회는 틱톡 CEO의 소환을 요구하고 틱톡에 대해서 루마니아 대선 과정에서의 데이터 동결 및 긴급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2월 4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제오르제스쿠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 불투명한 선거 자금 집행 의혹, 여론 조작 의혹 등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기밀 해제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이 문서는 루마니아 정보국, 해외 정보국, 내무부가 공동 작성하였으며 루마니아 최고 안보기관이 국방 최고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것입니다. 제오르제스쿠는 항상 자신은 선거 홍보 활동에 단 한 푼도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국의 문서에서 11월 15일 여론조사에서는 6.2%, 11월 20일 여론조사에서는 10.6%의 지지를 얻은 제오르제스쿠의 틱톡에서의 바이럴에는 불투명한 자금의 개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정 계정이 10월 24일부터 단 한 달 만에 38만 $1,000를 제오르제스쿠를 홍보하는 틱톡 유저들에게 지급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광고회사 FA 에이전시가 틱톡 인플루언서들에게 제오르제스쿠를 홍보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안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선거 웹사이트의 루마니아 유권자 액세스 데이터가 도난당하여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 플랫폼에 게시되었다고 하며, 이와는 별도로 선거 데이터에 접근하고 웹사이트를 변조하기 위해 약 8만 5천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는 전형적인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의 선거 개입 시도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략이라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같은 날인 12월 4일에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선은 미국은 선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러시아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12월 4일 보고서 발표 후 즉시 헌법재판소는 회의를 소집해 첩보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선거 무효를 재심하기 시작합니다. 대선이 이틀 남은 2024년 12월 6일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대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선을 재실시하라고 판결합니다. 이 판결은 루마니아 현대 정치사 최초의 대선 무효였고 또다시 전국은 혼돈에 빠져듭니다. 제오르제스쿠의 지지자들과 극우 정당인 결속동맹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사법 후대타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항의 시위가 일어납니다. 12월 7일에 SNS를 통해 발표된 성명에서 제오르제스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제도화된 쿠데타이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태라고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은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소로스 마르쿠스주의자가 결과를 조작하고 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트위터를 올립니다. 24년 12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루마니아 대선에서 틱톡이 외부 세력, 특히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활용되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SNS가 불법 유해 컨텐츠, 허위 조작 정보, 가짜뉴스 등의 확산 방지에 책임을 지도록 한 법이고, 이 법에서는 SNS가 선거 등 민주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해 조작 및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 시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대선 이후로 제오르제스쿠와 시미온의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2025년 1월 12일에는 시미온의 결속동맹과 다수의 야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타스를 통해 루마니아 대선 개입 의혹을 부정합니다. 1월 14일에 제오르제스쿠는 음모론자로 유명한 알렉스 존스의 쇼에 출연합니다. 여기서 제오르제스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My message to President Trump, and if it's one country, even that this country is Romania, the democracy has failed, United States can fail as well. 이 방송에서 제오르제스쿠는 딥스테이트 음모론 또한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제이디 벤스, 일론 머스크, 벤 샤피로 같은 마가 진영의 인물들이 제오르제스쿠에게 호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2월 14일 뮌헨 안보 컨퍼런스에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유럽이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But when we see European courts canceling elections and senior officials threatening to cancel others, we ought to ask whether we're holding ourselves to an appropriately high standard. 2월 20일 CPEC에서도 제이디 벤스는 루마니아 사태에 대해서 비슷한 접근을 합니다. You do not have shared values if you're jailing people for saying we should close down our border. You don't have shared values if you cancel elections because you don't like the result, and that happened in Romania. 대선 무효화 판결에 대한 제오르제스쿠의 항소가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25년 1월 22일에 기각되고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에서도 항소가 2월 12일에 기각되자 그의 지지자들은 더욱 강력한 반발을 합니다.
대통령 투표가 지연되면서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된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극우 정당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여당의 일부도 탄핵에 찬성할 기미를 보이자 25년 2월 10일에 클라우니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하야합니다. 25년 2월 26일 경찰과 검찰은 제오르제스쿠 본인과 측근 자택 등 전국 4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새롭게 실시되는 대선 후보 출마 등록을 하러 가던 컬린 제오르제스쿠가 부크레슈티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제오르제스쿠의 체포를 비판합니다. 이 체포 소식에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어 항의했습니다. 루마니아 검찰은 제오르제스쿠와 그의 경호원인 호라치우 포트라 포함 27명을 국가 질서 전복 시도, 공공선동, 허위정보 유포, 파시스트 조직 설립, 선거자금 허위 신고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하게는 제오르제스쿠와 포트라를 중심으로 한 준군사 조직이 대선 무효화 뒤인 12월 7일 부쿠레슈티 근교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가기관의 장악을 목표로 폭력적 시위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제오르제스쿠는 60일간 출국 금지 상태에 놓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무기류와 미화 수십만 달러를 공개합니다. 같은 날 제오르제스쿠의 트위터 공식 계정은 민주주의가 어디 있는가 개탄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루마니아 언론 G4 미디어에서는 대선 후보 제오르제스쿠의 경호팀과 바그너그루 러시아 대사관 체첸 대통령 람잔 카디로프 간에 밀접한 연결이 있다는 기사를 냅니다. 이런 혼란한 정치 상황에서 25년 3월 5일 루마니아 검찰과 조직범죄수사국은 101세 예비역 장성 라두 테오도르를 포함한 6명을 체포하고 국가 반역죄로 기소합니다. 테오도르는 극우 성향의 인물로 극우 정당에서 활동했으며 과거 파시스트 및 스탈린주의 체제를 공개적으로 찬양한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2023년부터 군사적 위계와 규율을 갖춘 조직을 결성하고 조직의 핵심 정치 지휘부는 블라드 체페슈 사형부로 명명했으며 그 휘하에는 라틴어로 우리의 일이라는 뜻인 오푸스 노스트럼이라는 명칭의 군사 조직을 창설하여 테오도르가 그 총사령관을 맡을 계획이었습니다. 대루마니아주의에 입각한 이 조직은 과거 대루마니아 시절의 고토를 회복하고 현 정부를 전복한 후 지혜의 평의회, 원로 평의회, 선조회, 지역위원회 등으로 이름만 들어서는 뭐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새로운 통치기구를 수립하고 현행 헌법을 폐지하고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국명을 게치아로 바꾸겠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목표로는 루마니아를 나토에서 탈퇴시키고 친러시아, 중국, 이란 노선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테오도르 일당은 러시아 대사관의 무관 및 부무관을 반복적으로 접촉했고 노청 등을 통해 낌새를 잰 루마니아 방첩기관의 내사 대상이 되었고 3월에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체포로 쿠데타 계획은 와해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정부는 러시아 대사관의 무관 및 부무관을 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지정하고 추방합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즉각 브리핑을 통해서 루마니아의 주장을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서방 진영의 정보기관들은 러시아의 개입 정황을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테오도르 일당과 제오르제스쿠의 조직 간에는 이념적 교집합과 일부 경호 인력의 인적 네트워크의 중첩은 존재하나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조직적 연계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루마니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2월 28일 시점에 제오르제스쿠는 44.1%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5월 대선에 등록하기 위해서 후보 등록을 시도합니다. 2025년 3월 9일 루마니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컬린 제오르제스쿠의 대선 후보 등록을 거부했고 이는 선거법 위반 의혹, 러시아의 개입 의혹, 극단주의 및 반민주적 성향 등 다수의 논란과 제오르제스쿠의 출마 자격에 대한 수많은 이의 제기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 재출마 금지 결정에 화가 난 제오르제스쿠는 트위터에서 루마니아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도 무너질 것이다. 유럽은 독재가 되었고 루마니아는 폭정 아래에 있다 같은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3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후보 자격 박탈을 확정해서 제오르제스쿠의 야망은 무너집니다. 이에 대해 크렘린의 대변인 페스코프는 성명을 내고 유럽의 한복판에서 민주주의의 모든 규범을 짓밟는 행위라는 발언을 했고 루마니아 외교부도 즉시 성명을 내고 페스코프의 발언이 루마니아의 민주적 절차를 조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강경한 대응을 합니다. 미국의 우익 정치평론가 벤 샤피로는 트위터에서 좌익 법률 활동가들이 세계적으로 우익 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성전을 치르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 르펜 등과 함께 제오르제스쿠를 그 사례로 제시합니다.
제오르제스쿠의 대선의 꿈이 좌절되고 나서 반사 이익을 얻고 그의 지지층을 다 흡수한 사람은 결속동맹의 대표 제오르제 시미온입니다. 3월 11일 제오르제스쿠의 대선 출마가 좌절된 다음 날인 12일 시미온은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시미온이 제오르제스쿠의 지지층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첫 번째로 비슷한 유의 경쟁 후보들이 법적으로 대선 출마가 막힌 것입니다. 다른 극우 성향의 후보인 SOS 루마니아의 대표 다이아나 소소아카가 2024년 대선에서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발언을 이유로 출마가 금지되었고 25년 후보 등록이 거부되면서 그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할 대상이 시미온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시미온은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제오르제스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제오르제스쿠를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시미온은 재선거를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의 의지를 위한 싸움으로 포장하고 제오르제스쿠와 같이 투표하러 가는 장면을 연출할 정도의 사이가 됩니다. 셋째, 제오르제스쿠를 대체할 수 있어 보일 정도로 비슷한 정치 성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시미온은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반대하고 시미온의 정당인 결속동맹은 백신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마가나 트럼프 관계자와의 커넥션을 가지려 하는 것도 제오르제스쿠와 유사한데 시미온은 제1기 트럼프 정부의 막부에서 영향을 미친 스티브 배넌의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마가 활동가와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루마니아 전통과 정교회 신앙을 강조하는 점도 비슷합니다. 친러 반 우크라이나 성향도 유사해서 시미온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발언하고 5월에는 러시아는 나토에게 위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몰도바의 전직 국방부 장관 아나톨 샬라루는 2023년경에 조르제 시미온이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FSB 요원 및 러시아 인사와 접촉했다고 주장했고 시미온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25년 4월에 소송은 시미온의 패배로 끝납니다. 시미온의 선거 전략도 SNS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여러 개의 틱톡이 바이럴을 탔고 대선 출마 후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는 것마다 상당수가 10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얻은 시미온은 2025년 5월 4일에 실시된 1차 선거에서 40.96%를 득표해 1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했고 2위인 니쿠시오르 단 후보는 20.99%를 얻는 데 그쳐서 그 차이는 약 20% 정도입니다. 그러나 5월 18일 결선 투표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대역전이 일어나 니쿠시오르 단 후보가 54.1%를 얻어 당선됩니다. 출구조사 및 실시간 집계 결과로 패색이 짙어지는 가운데 시미온은 트위터에 자신이 루마니아의 새 대통령이라는 내용을 올렸다가 시간이 지나고 대선 패배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대선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친러 극우 후보가 패배하고 친유럽 중도 성향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유럽연합 및 서방과의 협력 노선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5월 20일 제오르제 시미온은 루마니아 대선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이유로 대선 무효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합니다. 시미온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위대한 승리의 시작일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대해 텔레그램의 설립자도 외부 세력의 개입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증언하러 나가겠다고 트위터에 밝힙니다. 그렇게 다시 루마니아의 정치적 혼란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